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가 풀립니다. 내년부터.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나왔네요. 지금 아침 6시인데요. 제가 이 방송 직전에 10월 11일 날, 그러니까 10월 달 금리 인하한 날 대출 규제 반드시 풀릴 것이다. 그것이 풀리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여신 한도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사무실로 신한은행 대출 상담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이제 대출 규제가 풀렸다. 1월부터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도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꽉 막힌 가계대출 다시 풀린다. 총량 관리 고삐 완화. 라고 해서 12월 16일 날 나온 기사이고요. 네. 신한은행부터 보시면 이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이것은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도 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담보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원래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까지 축소했다가 다시 2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던 모기지 보험 취급을 재개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등기 된 신규 분양지 물건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미등기 신규 분양 물건지인데요.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기가 나기 전에 전세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거였는데 이곳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주고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했던 것을 풀어주겠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할 예정. 네. 다만 주담대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이게 주담대를 40년으로 늘려주면 그만큼 DSR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막혀있던 대출에 대한 완화는 대폭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은행은 지난 12월부터 내년 대출 실행권에 한해 왜 내년 대출 실행권에 한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네. 원래 하나은행은 SC제일은행과 함께 그래도 은행 1금융권 은행에서는 그래도 가장 규제가 적었던 은행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그래도 그나마 잘 나왔던 은행이었는데 조금 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보인 거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2억 원으로 신한은행과 같이 높였고 그리고 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주담대 갈아타는 대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간 가계대출의 연간관리 한도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재사 기사에서 나오지만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대출 규제가 여느 해보다 조금 강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제 사견이지만 금리를 내리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그러니까 이창용 한은총재가 가계 부채와 그리고 집값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내릴 금통위 회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3%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목표하는 이상적 기준금리가 2.5%에서 2.25%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많아야 2번에서 3번 정도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도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라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했다고 하고요. 네. 코픽스 금리, 조달 금리, 코픽스 금리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네. 기준금리가 10월에는 3.37보다 0.02% 낮은 3.35%로 집계가 됐고요. 네. 그래서 2달 연속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규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 한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한들 대출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꽉 막힌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제 그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체감 효과가 상당히 강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에 무주택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에서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호 스퀘어미터 이하의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 그러니까 뭐 8억 정도면 그래도 꽤나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의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내건 인센티브라고 하니까요. 네. 같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 1주택자와 빌라 1주택자의 그런 절대값에 대한 갭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서 빌라 1주택자에 대한 청약은 완화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수도권의 시세가 8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호 스퀘어미터면 국평 34평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빌라가 적용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빌라는 8호 스퀘어 이하로 짓기 때문에 시세만 맞다면 빌라 보유 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개정안이 18일 공포 시행되고, 지금까지는 수도권은 전용 60제곱에 1억 6천만 원 공시지가, 그리고 지방은 60스퀘어미터에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비아파트에 한해서 수도권 전용 85스퀘어미터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이 통상적으로 시세의 6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이고 지방은 5억 원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스트레스 3단계 시행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는 기사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고, 스트레스 3단계는 이제 7월 달에 시행될 예정인데, 사실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DSR 40%에 스트레스 DSR이 최소 1.5%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최고 금리에서 3%포인트까지는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출 한도가 그렇게 대폭 깎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 부부 합산 2억 5천까지 완화시켰고요. 그리고 1주택자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 수도권 시중 분양단지 디딤돌 대출 후치담보 가능. 사실 올림파크 포레온과 그리고 지금 이문동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장이 있으신데, 이문동에도 거의 이제 분할해서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분할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약 1만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의 신축 분양단지에 대한 디딤돌 대출, 후치담보 대출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후치담보라는 것은 등기가 나오기 전에 담보대출을 내주는 걸 얘기하고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등기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 후치담보대출을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네. 제가 전세대출 DSR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난리 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역에 제가 공포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는 건 가능해도 전세대출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대출에 대한 적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를 포함하는 기존 방안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폭증 우려보다 민생 경제 안정화하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지 않겠어. 이런 기조만 봐도요, 내년에 대출 규제가 얼마만큼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인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얼마만큼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DSR을 2단계고 3단계고 연기를 했던 이유가,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게 주택담보대출 때문이 아니다. 지금 그 적용을 받는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과 3단계를 적용받는 이금융권에 그리고 대부금융에 그 대출이 민생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PF 대출을 받은 그런 회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를 뒤로 미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후를 DSR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게 지방건설 부동산을 필두로 한 내수 침체가 그만큼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는 당분간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가 풀립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제가 1월달 안정적으로는 1월 말 정도쯤에 잔금을, 1월 말부터 2월 초쯤에 잔금을 예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이제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